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어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가을,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순반찬이라는 간판. 낡고 오래됐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한정순 씨, 65살. 10년 전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인 상처투성이, 팔뚝은 기름 튄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달라요.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순 씨는 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요즘 통 안 오네요? 그러면 정순 씨는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그래요. 곧 과장으로 승진한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금요일 저녁. 정순 씨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있지. 우리 아들 오는데 없을 리가 있나. 갈비찜 해놓을게.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나 이번에 같이 갈 사람이 있어. 정순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같이 갈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여자친구니? 응.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쌓은 요리 실력을 다 보여줄 때였습니다. 소갈비는 하루 전부터 핏물을 뺐습니다. 표고버섯은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저는 새우전,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까지 다 부쳤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3번이나 삶아서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물은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원장님, 파마 좀 다시 해주세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와요. 미용실 원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데려온대요? 정순 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5년 전 도윤이 사준 실크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안 입고 아껴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오다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다시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엄마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많이 드세요. 이것도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또 바꿨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왔어.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차갑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흰색 명품 재킷, 검은색 바지,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츠. 얼굴은 예뻤지만 표정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 때문에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와요. 춥지 않았어요? 이리 들어와서 앉아요. 그 여자가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슬리퍼는 없나요? 맨발로 다니는 건 좀 그래서.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슬리퍼 있지? 서진이는 좀 예민해서.
예민하다. 그 말이 정순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순 씨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이라는 여자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정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알레르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기름진 음식은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갈비찜을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아줌마는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아줌마. 그 말에 정순 씨는 멈췄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도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거야. 조금이라도 먹어봐. 오빠가 먹으면 되잖아. 나는 진짜 이런 거 못 먹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옛날 밥상. 인스타에는 못 올리겠네. 정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내가 따로 만들어 줄게요. 괜찮아요. 저는 보통 샐러드나 스무디만 먹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겠죠?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도윤이 갈비를 한 점 집어서 서진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강요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좀 예민해서요. 그제서야 어머님이라고 불렀지만 미안해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집에 왜 데려왔냐는 표정으로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30분 만에 자리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약속이 있다며 먼저 일어났고 도윤도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 서진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다시 올게. 정순 씨는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라 어색한 거야. 다음엔 더 편하게 와. 하지만 도윤의 차가 사라지고 나서 정순 씨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도 안 댄 음식들. 이틀 밤낮 정성 들인 요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에 도윤이라면 엄마 음식이 최고야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서진의 눈치만 봤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진이랑 결혼하려고 해. 날짜 잡으면 알려줄게. 전화가 아닌 문자로. 정순 씨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 나중에 얘기해. 그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연락은 뜸해졌고 가끔 와도 서진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서진의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아줌마, 이 집 곰팡이 냄새 나요. 환기 좀 시키세요. 이런 낡은 집은 건강에 안 좋아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 좋은 데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데가 뭘 뜻하는지 정순 씨는 알았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정순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김만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 이거 봤어요? 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과 턱시도를 입은 도윤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보였습니다. 비밀 결혼식 소수만 초대 새로운 시작. 정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식 한 것 같은데 정순 씨는 몰랐어요? 그 순간 정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부모도 모르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서야 겨우 받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결혼식을 했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미안해. 엄마, 서진이가 조용히 하자고 해서. 조용히, 부모도 빼고 하는 게 조용히 하는 거야? 서진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대.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정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부모를 버렸다 이거야? 버린 게 아니야, 엄마.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려고 했어. 나중,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 무슨 나중이야? 정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랑 통화해? 또 어머님. 우리 신혼여행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그 며느리라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자. 인터넷으로 서진의 쇼핑몰을 검색했습니다. 세레나 부티크 대표 박서진. 주소는 서울 강남구. 화려한 쇼핑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철저한 자기관리와 인맥관리죠. 쓸모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쓸모없는 것들. 정순 씨는 그 말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가게 문을 닫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 도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미운 며느리라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강남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정순 씨는 작아졌습니다. 10층 세레나 부티크.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옷들이 보였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위아래로 정순 씨를 훑어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박서진 대표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약속 있으세요? 아니, 저는 도윤 엄마인데. 그 순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제 일터예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순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어. 너랑 도윤이 점심 먹으라고. 서진이 도시락을 보며 고웃음 쳤습니다. 도시락이요? 여기 직원들 다 배달시켜 먹는데. 그리고 오빠는 오늘 여기 없어요. 그럼 너라도. 저는 약속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서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도시락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래. 진짜 촌스럽다. 도시락을 왜 여기까지 들고 와? 정순 씨는 도망치듯 건물을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정순 씨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서진이 회사에 찾아간 거야? 도시락 갖다 주려고 했어. 서진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직원들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울었어. 정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서진은 울지 않았는데 엄마, 제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그 순간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 여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2달 후 추석에 벌어졌습니다. 정순 씨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일을. 쇼핑몰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순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던 안부 인사를 멈춘 것입니다. 잘 잤니? 밥은 먹었니? 하던 그 인사를 처음으로 안 한 거죠. 도시락 2개는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갈비찜의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는 걸 보면서 정순 씨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나온 정순 씨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 속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도윤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늘 말했었습니다. 정순아, 아들 너무 받들지 마. 버릇 없어져.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는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가게 문을 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졌고 며칠은 못 잔 것 같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엄마 몰래 한 거. 그래, 그건 알았어. 그런데 도윤이 말을 못했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좀 복잡했어. 결혼이 복잡해. 너 결혼식까지 올렸잖아. 그건 서진이가 기자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싫다고 해서 그냥 작게 했어. 정순 씨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왜 나만 몰랐니?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지. 엄마, 서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너무 간섭하니까. 그 한마디가 정순 씨 가슴을 찔렀습니다. 간섭? 엄마가 자꾸 전화하고 반찬 보내고 서진이 그거 부담스러워해. 부담. 내가 내 밥 한 끼 챙겨주는 게 부담이야? 엄마는 몰라. 요즘은 각자 선이 필요해. 결혼해도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좋아. 그 말이 끝나자 정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선이 필요하다면 나도 이제 내 선을 그어야지. 그 후로 정순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게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시장 상인들과도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는 늘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은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한 뒤에 아내 서진이가 쇼핑몰 사업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어났습니다. 서진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투자를 받았고 그 돈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돌렸습니다. 엄마, 나는 서진이를 믿었어. 근데 지금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정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한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일이 꼬였을 뿐이야.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의 대출 보증인으로 정순 씨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순 씨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증, 제가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인감과 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정순 씨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몇 달 전 아들이 서류 좀 도와달라며 가져온 종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가 대출 보증 서류였던 거야. 다음 날 정순 씨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정순 씨 맞으시죠? 박서진 대표의 시어머니 맞으시죠? 며느리요. 네, 그런데요. 서진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을 삼켜버린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믿게 만든 나 자신.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만든 어른이기도 했구나. 며칠 후 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눈밑이 퀭하게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 왜 그랬니? 왜 그 여자 말만 믿었니? 엄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 통장만 사랑했어. 도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순 씨는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그 질문에 정순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져. 내 인생은 내가 세워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대신 싸워주지 않아.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낯선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도윤은 엄마가 아닌 한 인간의 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혼자 가게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순아. 이번엔 내 인생을 되찾을 차례야. 그동안 정순 씨는 희생만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황을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정순 고객님도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뭐라고요? 제가 보증인이라고요? 네, 6개월 전에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정순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개월 전,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 서류 하나만 도와줘. 집 계약 관련인데. 도윤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그저 아들이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보증 서류였구나.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증 서류, 너 알고 있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말 급했어. 서진이가 사업 망하면 다 끝이라고 엄마만 믿는다고 했어.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행방을 아시나요? 며느리인데 저도 모릅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피해액이 50억이 넘습니다. 50억. 정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기꾼과 아들이 결혼을 했다니. 며칠 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며칠은 씻지도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찾았어. 어디 있대? 해외로 도망갔대. 싱가포르에 있대. 정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대.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정순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6년을 키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일어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다음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안 도와줄 거야. 엄마, 넌 이제 어른이야.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엄마 아들이잖아.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도윤이 충격받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변했어. 그래, 변했어. 이제야 정신 차렸어. 도윤이 나가고 정순 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굴레에서 벗어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늘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했다. 평생 처음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아들을 망친 건 바로 나였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들을 나약하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도 보증 때문에 가게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만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가게도 없어졌는데 정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차리면 돼요. 작게라도. 만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그때 정순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일자리 구했어. 작은 회사지만. 그래? 잘 됐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독립시킨 거란 걸 이제 알았어. 정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씨를 기다리는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가을비가 내리는 날.
정순 씨는 텅 빈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정순 반찬 간판이 떼어진 자리에는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증 때문에 가게를 팔아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남은 건 작은 월세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순 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순 씨는 빗속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순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김만호 씨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비 맞으시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정순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만호 씨의 따뜻한 눈빛에 그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아래 나란히 걸으며 만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혹시 제 제안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제안이요? 제가 운영하는 공유 주방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요? 정순 씨가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공유 주방이요. 만호 씨가 그런 걸 운영해요? 만호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시작한 거예요. 젊은 창업자들 도우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는 정순 씨를 이끌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주방이 나타났습니다. 최신 조리도구와 넓은 작업대. 한쪽에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순 씨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전 돈도 없고 돈은 나중 문제예요. 일단 시작해 보세요. 정순 씨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날부터 정순 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공유 주방에는 20대, 30대 젊은이들 뿐이었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인스타 계정 있으세요? 인스타가 뭐예요? 헐, 진짜 모르세요? SNS 마케팅 필수인데. 젊은이들이 웃었지만 정순 씨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르쳐줘요. 나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정순 씨는 65세에 스마트폰 교육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면 터치도 제대로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사진도 찍고 해시태그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집밥, 엄마 손맛, 정순 키친. 첫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는 겨우 3개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유명 푸드블로거가 정순 씨의 음식을 맛보고 극찬한 것입니다. 60년 내공의 진짜 엄마 손맛, 이건 미슐랭도 못 따라해요. 그 리뷰가 올라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 10개였던 도시락 주문이 100개, 200개로 늘어났습니다. 정순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 만호 씨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배달 시스템을 만들고 포장 디자인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크리스마스 이브. 정순 씨는 작은 성공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유 주방의 젊은이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만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만호 씨는 정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처음 만난 지 30년이 됐네요. 그동안 멀리서만 지켜봤지만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놀란 눈으로 만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만호 씨, 늦었지만 용기 내봅니다. 정순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로맨스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던 그녀에게
이제야 자신을 보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호 씨, 저 이제 늙었어요. 저도 늙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순 씨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순 씨가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왔니? 축하드려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이 만호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순 씨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첫 월급이에요. 많지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정순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써. 엄마,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2024년 봄, 정순 씨의 정순키친은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만호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으로 1층은 카페, 2층은 요리 교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살맛이 나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순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꿈을 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서진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도윤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했죠? 도윤의 증언으로 서진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이 정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도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갑자기? 엄마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 손으로 뭔가 만들면서. 정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6개월 후, 두 번째 봄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정순 씨와 만호 씨, 그리고 도윤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오면 고향 생각나요. 진짜 엄마 밥 같아요. 행복한 노후의 롤모델. 어느 저녁 정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오늘로 내 나이 66세.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아들을 어른으로 만들었고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걸 이제야 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을 위해. 그날 밤 정순 씨는 만호 씨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만호 씨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때가 온 거죠.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세 사람이 커피를 들고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정순 씨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65세 나를 되찾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드라마 제작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저처럼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거절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엄마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눈물 나면서도 희망이 생겨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박서진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가석방됐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정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뭔데요? 어머님이 맞았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 씨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행복이 뭔지. 2025년 현재 정순 씨는 여전히 두 번째 봄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씨와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도유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고 매일 밤 잠들며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며느리에게 아들까지 뺏긴 줄 알았던 날, 나는 오히려 내 인생을 되찾았다. 이것이 한정순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면 과감히 놓아주세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5세 정순 씨가 증명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카페에서 한 젊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간섭하셔서.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자식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라면 더욱.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마음은 열어두세요.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날이 올까요? 정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증거예요. 저도 한때는 최악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거든요. 그날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순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시어머니들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있는 부모들에게. 놓아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순 씨의 카페 두 번째 봄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그곳에는 늘 따뜻한 커피 향기와 함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 씨가 남긴 말입니다. 인생은 60세부터라고 하잖아요. 저는 65살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